첫 번째 16단계의 지혜의 첫 번째가 뭐야 하면은 나마루빠 빠리체다 나냐나. 말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고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래요. 통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 구별한다, 식별한다, 그런 조금만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지혜. 자, 지혜. 또 지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요. 지혜. 우리는 맨날 지혜 그래요. 지혜와 생각은 어떻게 다른 것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이라고, 나라고 하는 이것은 오온이다 그러셨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오온이라고 한다면, 오온은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자, 생각은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지혜가 없어요. 색수행식에 지혜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지혜는 도대체 뭐야? 그럼 지혜는 요 오온에서 벗어난 다른 건가? 그리고 맨날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럼 지혜는 도대체 뭐야, 지혜는? 아니, 생각은 색수상해서 생각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오온이 아닌 다른 거야?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아니라 육온인가? 지혜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작용 이치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지혜는 어때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있으면 생각이 없어요. 자,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자, 생각이 작용될 때 지혜가 작용되는 그것이 지혜 아니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혜 아니면 생각인 거예요. 이게 작용 이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만이다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지혜의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경험되면은 생각이 작용해요. 그런데 경험이 되면 생각 대신에 지혜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들림이 있어요. 들림이 있으면 생각이 작용해요. 생각 대신에 지혜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림이 있으면 지혜가 작용하든지 생각이 작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들림이 있으면 생각도 작용하고 지혜도 작용하는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여기에 항상 생각 아니면 지혜인 거예요. 생각에 지혜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색수상 행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이라는 곳에 그 자리에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온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는 오온, 오치온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온이다라고 하는데, 가령 이제 성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라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은 없죠, 이제? 예,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한다면은 상에 지혜가 포함되는. 그렇죠. 그러다면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상은 빠지고 그 자리에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색수상이 아니라 색수지 행식 이렇게 되겠죠? 중생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중생은 이제 중생도 생각이 작용할 때도 있고 지혜가 작용할 때도 있으니까 색수상 행식이 될 때도 있고 색수지 행식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색수지 행식이 되면은 이러면 이제 성자, 이러면 이제 부처 이런 거죠. 색수상 행식이 되면 중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락가락해요. 자,
항상 색수상 행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색수지 행식이 됐다가 어떨 때는 색수상 행식이 됐다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색수지 행식이라고 작용될 때는 부처고 색수상 행식이 작용될 때는 그냥 범부고 중생이고 이렇게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오락가락 하죠. 누구나 다. 그냥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상만 작용되고 지는 절대 작용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누구든 바로 색수지 행시라고 작용되는 요때의 상태, 요때를 갖다가 우리는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제일 있잖아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지금 아까 생각이 일어난다기도 하지만 이거는 생각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생각하는 거래요. 뭐요? 근데 나 구분 도대체 지혜가 그게 구분 지혜가 생각하는 거고 그냥 생각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자, 우리가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이해로 자꾸 빠져드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했어요. 지혜가 생각을 하는 거냐, 생각이 생각을 하는 거냐. 자, 마음이 듣는 거냐,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의 이름이 마음이냐 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듣는다면은 마음이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소리가 있으면은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을 항상 하는 거죠. 자,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작용이 일어나는 요 생각작용을 생각이라 이름하고 또는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들림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가 들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혜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지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정신작용,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작용에 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생각 또한 생각이 있어서 들리니까 생각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와야지 하고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은 없는데 들림이 있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면 있고 사라지면 없는 요것이 이름이 요 정신작용의 이름이 생각이지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가지고 요 생각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의 이름이 지혜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의 이름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어서 마음이 아니라 자,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진 이것을 마음이다 이름하는 거지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가령 들리면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다시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하고 생각을 다 구분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자 구분할 게 없지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경험이 원인으로 작용돼서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생각의 경험이 뭐예요? 항상 자 이러면은 생각은 이것이 가령 쇠로 만든 컵이다. 뚜껑 있는 컵이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지혜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요 눈의 인식은 컵이라는 것도 없죠. 이게 눈이 컵을 봅니까? 고막에 비친 상 자체의 인식인가요? 고막에 비친 상에는 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없죠. 고막에 비친 상에는 이쁘다 안 이쁘다가 없죠.
막막. 미안해. 막막. 척하면 그냥 삼척으로 좀 알아들으세요.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눈의 알매는, 이 눈의 알매는, 남자도 여자도 없죠? 비치는 상에, 이 의자냐, 책상이냐, 사람이냐, 개냐, 이런 것이 없죠? 그냥 비치는 상이죠. 전부 뭐든지. 그냥 상이죠. 그 상에는 이름이 없죠? 이게 쎄냐, 아니냐, 없죠? 자, 요 알미 기반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지혜고, 요것이 컵이고, 세고, 라고 하는 요것이 이미지, 생각인 거예요. 자, 도대체 쎄의 파라마타가 뭐예요? 파라마타가 뭐예요? 쎄의 실상이 뭐예요? 쎄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쎄라는 것도 현명으로 보면 다 파장 똑같잖아요.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쎄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딱 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 이미지, 상인 거예요. 그 순간 보이는, 그 순간 생각되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알면은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한 현상에 대한 한 경험일 뿐인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는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찰나의 한 장면이지, 계속 변하고 있는 한순간의 한 장면이지, 그 사진을 찍어놨다고 해서, 나야가라 사진을 찍어놨다고 해서, 나야가라가 사진대로인가요? 계속 변하는 것의 한순간 하나일 뿐이잖아. 그 사진을 가지고, 나야가라다라고 하면 틀리는 말이죠. 여기서 나야가라의 어느 순간 찍은 한순간의 그야, 라고 이야기해야 맞죠? 자, 그런 것인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재질이 뭔 것 같아요? 요게 겉은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리스인데 안에는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 도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쇠로 만든 거다. 그럼 벌써 우리는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이걸 갖다 쇠로 만든다 규정해버리면 틀렸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그래요. 좀 파워님이 어떻다 하는 것은 파워님 속속들이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파워님의 한순간의 보임이라든가 한순간의 대림을 가지고 파워님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도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가 있나요? 한순간도 생각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올 때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고 난 후 다르고, 밥 먹기 전에 다르고, 계속 이러지 않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성질은 어때, 성격은 어때, 마음은 어때라고 맨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규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좋아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 사람 마음 안 좋아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도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의 경험일 뿐이죠. 그 경험은 가지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규정, 거기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 생각이고, 그런 것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경험, 있는 그대로의 경험, 그냥 그대로의 경험에서 작용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생각은 언제 작용되고 지혜는 언제 작용되겠어요? 생각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작용되는 것이 생각이죠. 지혜는 문득 일어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자, 규정 단정함이 없이 이것을 뭐라고 규정함이 없었을 때 작용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파라마타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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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의 눈, 귀, 코, 여, 몸은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생각을 인식하고 다시 생각이 생각을 붙잡아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도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매번 우리 눈, 귀, 코, 여, 몸은 사실은 실상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인식하는 거죠. 눈은 결코 생각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귀는 결코 생각을 인식할 수 없어요. 눈은 절대 분별하지 않아요. 눈은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이거 뭐 볼 거 못 볼 거, 눈은 절대 분별하지 않아요. 눈은 그냥 비치는 그대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이리 있으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데 거울이 나 이거는 안 볼래, 나 이거는 볼래 라고 그러나요? 거울은 그냥 비치는 그대로죠. 자, 눈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귀도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코도 그와 같은 것이고, 입도 그와 같은 것이고, 몸도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단지 생각만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고 그 생각에 얽매이고 그 생각을 한다라는 상태가 되면 그때 그렇게 작용되는 전부 생각이고, 그러함이 없으면은 규정 단정함이 없이 그냥 단지 알아지는데 스스로 작용되는 것은 전부 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나 부처님은 뭐예요? 항상 지혜 상태죠. 왜 그래요? 바로 부처님은 분별하고 이런 것이 없이 항상 도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그 상태에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혜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란 16단계 지혜 했을 때 지혜는 이빠사나는 했고 16이라는 것도 했고, 이제 지혜라는 것도,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결론 내리고 머릿속으로 추론하고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머리로 관찰해서 내린 그런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날 그래봤자 그건 그냥 생각 노름일 뿐인 거예요. 결코 이 현상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 노름이 멈춰졌을 때 문득 자각되는, 문득 경험되는, 즉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일어난다, 문득이다, 통찰된다, 통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통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없네 이런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갑자기 쟤란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이런 그런 거는. 예, 모든 그러한 뭔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알아지는 것은 생각 아니면 지혜지요. 그런데 가령 이 생각을 지혜라고 착각될 수도 있고, 또 지혜가 생각이라 착각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한 순간만 가지고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지혜, 통찰지혜라고 맞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나중에 가니까 또 아니야. 도대체 그때 막 맞다라고 통찰했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가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죠. 자,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다 아니다 규정한다는 것은 다시 관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 지혜다라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 작용되는 것으로서 역시 그 지혜에도 머물지 않는, 그 지혜도 그냥 경험될 뿐인, 이러면은 자명한 상태가 돼요. 이제 오락가락함이 없음이 알아지는, 그냥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또 새로운 의문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렇다라고 그렇게 뭔가 통찰이 됐는데, 깨달아졌는데, 또 경험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아닌가? 이러나요. 자, 이제 더 이상 그럼이 없는, 스스로 어느 순간, 스스로, 더 이상 이제,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의심이 없는, 이제 오락가락함이 없다는 것이 어느 순간,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진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붙잡지 않죠. 그냥 삶이 나중에 그냥 자명한 삶이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깨달음이다 규정하는 순간 다시 관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게 깨달음인가 아닌가 라고 그러지만은 정말 이제 자명한 사람은 아예 한순간의 경험에 대해서 이게 깨달음인가 생각인가 지혜인가라는 생각이 아예 없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도라는 그대로 아예 분별이 없는 그대로죠. 그러니 온통 삶이 지혜다 이름하는 그런 삶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한순간을 가지고 이게 지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 자체가 사실은 지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도를 설명하시면서 법에도 머물지 말라. 법, 우리가 깨달음 이런 것이 일척에 말하면 법이죠. 문득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수신법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법에 머무는 순간, 법을 붙잡는 순간, 법이 그렇다 규정하는 순간 도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관념이 돼버리는 것인 거예요. 즉 생각일 뿐인 거예요.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색에도 머금이 없어야 되지만은 색수상 행식 어디에도 머금이 없고, 색성향 미촉법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이게 가령 어디에 있죠? 금강경에 그렇죠?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앞에 보면은 응무소주 색 생심, 무소주 성향 미촉법 생심. 자, 보세요. 법에도 머물지 말라. 어디에도 머물이 없는, 이게 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구나 깨달음도 붙잡지 않았을 때 온전히 도의 삶으로서 자명한 상태가 되는 거지. 깨달음이 뭔가 이런 이거야 바로 요걸 정리하고 요것에 해서 자 이제 요거 요렇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도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돼버리는,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 나는 깨달았다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인데, 존재가 없는데 깨달아 보니 이래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아니죠. 단지 그것 또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거사님한테 이제 뭘 여쭤보고 하자. 예를 들어서 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예. 어떤 관념을 붙잡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깨달음에 대한 관념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단계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경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의를 했을 때 적절한 답변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가요? 네,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 사람이라 불리는 이 현상이 있다면은, 사실은, 아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경험은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많다. 생각의 경험도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많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뭐라 해야 돼, 얘는 됐어. 뭐 성취했다 이래야 되나? 그걸 아실 수 있나요? 스스로 알 수 있죠. 스스로 알 수.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드러난 또는 행동이라든가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하면 자명하면은 작용의 이치니까 가령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떻게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느냐, 어떻느냐, 이게 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죠. 척 보자마자 선생님이 태어나서는 어땠고, 뭐, 이런 전생에는 어떻고, 이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이 작용이 어떻게 작용된 건지, 지금 이 순간 나오는 말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관념이 있어서 작용되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가 드러나게 되면 자명하게 되는 거죠.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이치에 분명한, 그런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는, 이게 있으면은, 한번 분명하게 된 사람이 다시 분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분이 그렇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더 이상 그렇게 없다, 자명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다 그냥 그대로 알아지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차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차다라고만 해야 맞고, 뜨뜻해야 한다고 해서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차다라고 하나, 따뜻하다고 하나, 그 사람이 차다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건지, 경험에 대한 단지 표현인지, 한마디 들으면 모르지만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전생을 다 알고 과거의 경험을 다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작용의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자명한 것인 거예요.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앞에 작용됐던 그것은 지혜인데, 그 다음에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뭐 어째서 이렇구나, 뭐 어쨌든 그건 어떤 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듯이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가 되듯이 그걸 적어놓고 보면 이제 그것도 붙잡지 않는 생각이라고 이게 생각인지 지인지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냥 적어놓자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생각인지 지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뭐 괜찮은 뭐인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하면은 전부 생각인 거예요. 규정한 내용은. 지혜마저도 그냥 그러겠구나라고 일어난 이것도 그냥 딱 규정하거나 적용하려 들면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에요. 예. 자, 항상 가령 어떤 이 규정이 지혜가 되려면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이야기여야만 되는 거예요. 가령 이것이 뭐다라고, 또는 생각의 내용이 뭐다, 지혜의 내용이 뭐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관념이고 전부 생각일 뿐인, 개념일 뿐인 거예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가령 이런 것이 일어나는, 요것이 있으니까 요렇게 작용되더라, 또는 요러니까 요런 것이 작용되지 않더라. 자, 요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전부 다 관념이고, 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요 경험, 요 과정에 대한 거라면, 과정은 어느 하나도 실제로 한순간 것도 딱 잘라서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게 들리니까 뭔가 생각이 작용되더라. 자, 이러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 이러면 이거는 전부 관념인 거예요. 어쨌든 규정적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전부 다 과정에 대한 거지. 예. 그런데 과정도 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지금 이제 16단계 하는데, 이 16단계가 말 그대로 단계로 요게 있고, 라고 하는 요 과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단계라고 이렇게 과정하면 이것도 또 관념이죠? 실제 경험하고 맞지 않는 것. 실제 경험 자체가 아닌 것은 전부 관념이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경전을 규정이다. 부처님이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경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해요. 자, 도대체 부처님이 그게 경전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느낌에서 이야기하면 항상 3가지로 이야기하든지, 6가지로 이야기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는 3가지로 했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가 9가지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야기하는 단지 그거지. 그렇다, 느낌이 9가지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그 찰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혜에 가까운 건데, 결국 어떤 뭐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관념이고 어떤 인연의 이치에 맞는 이제 그런 것이었을 때 좀 더 지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봅시다. 부처님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느낌을 3가지라고 그러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6가지로 그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느낌은 3가지다 6가지라고 규정하면 관념이고 그러죠? 부처님이 3가지로도 설명하시고 6가지로 설명하시고 또 9가지로 설명하셨으니까 느낌은 몇 가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건 지혜죠.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봐도 느낌을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이렇게 딱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느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그 순간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 법당 했다가 그래 하는 이해가 된 게 아닙니까?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작용된 거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경주는 돌아가는지 진짜 그러네 그런 생각은 자, 근데 진짜 그러네 라는 것은 통찰이 된 거죠. 통찰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러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규정해 놓은 순간 다시 그러니까 항상 과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항상 이야기가 되지 이것이 뭐다라는 쪽으로 되질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일상생활에서는 봐요. 항상 이것이 뭐다라는 쪽으로 하고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거의 없죠. 가령 저 사람은 어떨 때는 마음이 좋았다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마음이랑 계속 변하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라고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대부분 저 사람은 좀 나빠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라고 규정하지. 그러니까 가령 어떤 이 경험을 통한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가 있다면은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안 좋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좋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용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혜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사실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항상 작용되는 게 다 그런 건데, 뭐. 그걸 암기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저 사람은 어떨 때는, 뭐 마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사람은 한번 성질나면서 마음이 그냥 더럽다가, 그건 도대체 규정할 수가 없어. 요걸 정리해요? 요걸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정리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가령 한다면은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정리를 할래요? 자, 저 사람은 어떨 때는 성질이 더러웠다가 어떨 때는 성질이 좋았다가, 자, 모든 사람이 그래 라는 것을 정리한다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뭐 그거야 그냥 보이면 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다 그런데 뭘 정리하죠? 지혜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리할 필요도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관념을 정리한다. 관념을 정리하면 관념이 더 강화되는데 그것 또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 지혜의 경험이라면은 더욱이 정리할 필요가 없고, 지혜의 경험은 이거는 그냥 다 그런 거. 그거 한 번 지혜의 경험이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그렇고 들리는 것이 다 그렇고 다 그냥 그런 건데, 요걸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규정해 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관념이지 지혜가 아니죠. 생각이니 지혜니 분할 거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막 듣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그렇죠. 생각하고 지혜를 구분하고 뭐하고 왜. 좋습니다. 그러니 분별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분별할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그럴 수가 없죠.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또는 나쁜 사람이 할 수도 없죠. 그러니 들리면 들리는 것도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해야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것이 뭐다 저렇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혜 생각을 자꾸 말씀해, 결과적으로 지금 후자에 하신 말씀을 하고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즉 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혜가 작용되게 되는 거죠. 지혜라 이름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혜는 작용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대로잖아요, 매 순간.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알아지는 그대로다 보면 통찰이 일어나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깨달음으로 기결이 되는 절절인지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어떤 책에는 또 알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 알아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말은, 알아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할 때 알아지는 그대로라 얘기하죠. 부족하다, 이게 그대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대로가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알아짐과 알아짐에 대한 그대로 이러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알아짐은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죠. 잠깐만요. 알아짐과 알아짐이 뭐야? 오늘 막 말에 헷갈려가지고. 알아짐과 알아짐의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였죠? 아니, 알아짐만으로 부족하다. 네, 알아짐이면. 자, 보세요. 자, 이게 보인다라는 사실은 알아짐이죠. 자, 보인다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그 다음에 이걸 보이면은, 보인다는 사실은 되는데, 보인다는 사실까지는 되는데, 이걸 맨날 좋다, 나쁘다, 세다, 뭐 플라스틱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래서 알아지는 그대로가 아니라 알아지는 것을 맨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거죠. 이래서 알아지는 것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알아지는 그대로, 요 그대로까지 돼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규정, 뭐 평가, 판단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면
없이 예를 들어서 저게 그냥 도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스테인리스 컵이네라는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면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단지 그냥 스테인리스 컵이네라는 거 자체가 그냥 알아진 그런 거라면 그러면은 앞에 요것이 보일 때는 보이는 그대로였고 스테인리스 컵이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였고 이래서 그대로죠. 자칫하면 이게 스테인리스 컵이야라고도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즉각적으로 일어난 그대로 그냥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말은 그대로까지 돼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일어나고 그냥 사라지고 알아서 알아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시기하게서 생각이 개입이 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그랬죠? 네. 그럼 뭔 문제인가요?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대로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일어나는 건 자연적인 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고 간섭하려는 내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일 때가 문제지 그냥 생각이 생각일 뿐일 때는 그대로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말에 꼬리를 잡고 보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일례를 든다면 이건 이거다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생각을 붙잡은 상태가 내가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신경 쓰는 상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는 상태죠. 그냥 일어난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상태가 내가 있는 상태야. 그게 그 생각이 뭐 맞는 것 같거나 뭐 틀린 것 같거나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은 신경 씀이 없는 그냥 비 오는 것 같고 바람 부는 것 같은 이런 거죠. 근데 왜 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꾸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거는 돼야 안 돼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16단계 지혜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아까 몇 단계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긴 한데 자, 보자는 거예요.